기능성 소화불량의 한의학적 치료법. 사실 방법을 찾다 한의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한의학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한약 치료랑 침 치료를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기능성 소화불량의 더 효과적인 치료는 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부 장기를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까지 이제 조절해야 되고 그 신경계까지 이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약이 효과가 좋은 편이고 침 치료는 위장관의 운동성을 좀 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그러면 어떤 약재들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한약재가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고르는 게 400가지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위장관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를 꼽아보자면 바나, 진피, 향부자, 시오, 후박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기능에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선별해서 쓰고 있고 그 약재의 이제 용량까지 저는 이제 결정해서 증상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한약 치료, 물론 치료약으로 쓰이는 한약재들이 많고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니까 환자 개인 상태에 맞춰서 잘 처방을 내려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하루 이틀 복용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약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약 치료는 장기간 복용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나? 라는 의문은 환자로서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볼까요? 한약재가 사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약재들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약한 농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 먹고 이제 나았어요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농도부터 체질을 점차 이제 몸을 개선시키는 목표로 점차 이제 용량을 높여가면서 환자분한테 맞춤으로 드리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이 가능한 거고, 오히려 장기간 복용해야 내가 이제 체질을 좀 조금씩 개선해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한약 치료를 하기 위해서 처방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주제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서 위장관에 대해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의학은 그 인간의 전체를 보는 학문이거든요. 당연히 기능성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분인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네. 소화가 안 되면서 내가 대변이 굳는 사람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더위를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추위를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모든 증상을 체크합니다. 한열, 소화 유무, 땀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소화 상태 당연한 거고, 대변, 소변, 흉부 증상, 가슴이 답답한지, 두근거리는지,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심지어는 생리 증상까지. 약재 가지수가 15개, 20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한 농도로 이제 필요한 증상에 따라서 그 중복되는 약재들도 있거든요. 그걸 안전한 농도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합, 이제 15가지, 20가지, 심지어는 60개까지의 조합으로 이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이제 증상을 이제 세세하게 판별해서 약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저는 소화가 불편해요 라고 해서 오셨지만 다른 증상까지 개선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어떤 증상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 일상까지도 다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의 상태, 체질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방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분의 약한 점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 치료 말고 침 치료도 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침 치료를 병행을 하면 그러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좀 더 보조적인 수단으로 침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당연히 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밥도 잘 못 드셔요. 아우. 죽도 잘 못 드셔요. 죽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찬물 조금만 먹으면 바로 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한약의 효과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위장 간의 운동성이나 이제 소화 효소의 분비, 한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담음을 좀 더 흐트러뜨리기 위한 침 치료 이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침 치료를 해드리면 이제 증상을 좀 더 빠르게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 치료는 필수 치료법은 아니고 네, 어, 보조적인 치료 방법. 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의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지혜 원장님은 침 치료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실 한약 먹고 싶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나요? 네. 된 부분이 있나요? 네.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들을까요? 네, 지금 이제 건강보험으로 그 한약 처방도 적용이 되는 질환이 6개가 있어요. 뭐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뭐 디스크 터져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생리통도 있고 이제 구안화사, 뭐 벨마비, 안면신경마비의 증상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능성 소화불량도 이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에 속해서 좀 당연히 한약이 비급여라서 금액이 좀 나가긴 하지만 네.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6가지 질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하면 또 한의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소화불량이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관리 차원에서 예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 당연히 소화기에는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빨리 먹지 않는 습관. 이제 허겁지겁 이제 우겨넣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넉넉히 한 뭐 15분, 20분 정도는 이제 좀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좀 편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기능성 소화불량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이제 여유롭고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좀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수련도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늦게 먹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야식. 네, 야식은 정말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화기 정말 고장납니다. 당연히 술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운동하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팔다리로 혈액이 이제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온몸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소화기 장기로도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당연히 운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거의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좀 뚫고 좀 더 걸어보고 좀 더 뛰어보고 운동 좀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하면 소화가 조금은 더 잘 되시거든요. 평소에 미리 운동하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까지는 어려운 내용들인데 말씀해 주셨으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화불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소화기 기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의사 이지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